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할 자료는 여기 있는 이 스탠드형 조명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쓰는 조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세부적인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요 밑에 있는 요 이제 받침대를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비례가 되어 있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이미지를 모아서 형태를 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 몸체 부분하고 저 옆에 이제 그 다리 장식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받침대 부분 좀 더 옆에서 봤을 때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제 모았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수업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보이는 것만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할 건데요.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존재하는 제품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를 모아서 참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구성 요소를 먼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제품을 모델링할 때 구성 요소를 살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를 변형시켜서 모델링 할 건가 하는 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아래 이제 받침대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 받침대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라인으로 단면을 그려서 레이드로 축을 정하고 이제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스탠드 몸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실린더 형태를 생성을 해가지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변환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링에서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이제 다리 장식이죠. 참 이렇게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장식인데요. 이 장식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생성해서 바로 그 자체로 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요소로는 갓이 있고 그 갓 안에 소켓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전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다리 장식을 연결하는 여기 이 부분 쇠로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아랫부분 또 역시 이제 쇠로 된 부분들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받침대부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받침대. 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라인으로 단면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맥스를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미지를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여기서 이제 불러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링 작업을 하는 동안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이제 파일에 여기 있죠. 뷰 이미지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경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단면을 그려야 되니까요. 일단 라인을 가지고 좀 러프하게 작업을 해봅니다. 자, 라인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왼쪽 면을 중심으로 이제 축을 생성시켜서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면은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냅을 켜고 자, 스냅을 켜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드 교차 포인트에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이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러프하게 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텍스를 만들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버텍스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러프하죠. 뭐 크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자, 이런 경우 이제 좀 변형을 시켜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냅을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 들어가면은 이 라인에 대한 셀렉션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버텍스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 버텍스들은 이렇게 밑에 부분, 이게 이제 그라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맞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각 버텍스의 이제 속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이 이제 버텍스 속성이 이 부분에 있죠. 베지어 코너, 베지어, 그리고 코너, 스무스가 있는데요. 일단 베지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베지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핸들이 나오는데 이 핸들을 움직여서 저희가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노란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이 이제 베지어가 핸들이 어느 쪽으로든지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고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 경우는 이제 코너 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베지어 코너를 주면은 핸들이 두 개 생기는 건 똑같은데 베지어와는 달리 이렇게 핸들 하나하나를 각각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도 베지어를 주고 이렇게 베지어를 이용해서 이제 곡선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베지어로 좀 이렇게 커브 값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부분은 딱 봐도 지금 버텍스가 하나 모자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턱이 있는데 그 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버텍스가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버텍스를 생성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버텍스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리파인이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파인 명령을 찾아요. 자, 여기 있죠. 리파인. 자, 리파인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버텍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버텍스가 모자란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버텍스를 리파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동일한 명령으로 자, 리파인 명령으로 하나 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죠. 자, 이번에 생성시킨 이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각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묘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둥글어야 되니까 필렛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줘요. 자, 필렛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이제 넓은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렛 값을 줘도 되지만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이제 버텍스 속성에서 베지어를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이 자료의 곡면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버텍스를 성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도 조금씩 이제 곡면을 줘볼까요? 너무 딱딱하니까 자, 여기 필렛 값으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필렛 값을 조금 주면 이렇게 좀 주변이 부드러워지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은 필렛을 해제하고 레이드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지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자, 레이드 명령 여기 있습니다. 자, 레이드 명령으로
자, 좌측에 축이 형성돼야 되니까 미니멈이죠. 자, 미니멈을 했는데 시커멓게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플립 노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 이제 점 코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붙었으니까 이제 웰드 코어로 이제 붙이면 된다는 거. 이 내용은 제가 원형 테이블 모델링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이 강면된 걸 부드럽게 하려면은 세그멘트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올려도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적당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좀 짧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텍스를 가지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제 올려줍니다. 그럼 얼추 비슷하게 지금 모양이 나온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 좀 보기 좋게 색상을, 기본 색상을 모디파이에서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왼쪽에 이 검은 라인 있죠? 이게 이제 좌표가 0, 0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를 지금 맞춰 놨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맥스의 세계에서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여기 있는 이제 몸체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이 몸체를 보면은 지름이 아래에 있는 받침대보단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실린더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 받침대 지름보다는 조금 작게 이렇게 그려주죠. 자, 색상이 너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얘는 좀 밝게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 엣지가 있는데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항상 엣지가 보여지는 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디폴트 쉐이딩 부분에서 엣지 페이스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와이어 프레임처럼 엣지가 보이게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위로.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이제 위로 이동을 시키고요. 이 좌표 값이 지금 보시면은 x가 0.512, y가 2.046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저하고 이제 수치가 다를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x를 0, y는 0으로 이제 좌표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일단 먼저 컨버트 투 폴리 상태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를 선택해서요. 아랫부분부터 성형을 할 건데요. 자, 아랫부분은 극단적으로 이제 뾰족하게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또 다시 이제 가장 넓은 부분에서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버텍스를 드래그로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가지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노란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좁혀줍니다. 가장 좁은 부분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선택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곡면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형태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의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죠. 조금 이쪽은 넓혀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이에요. 가장 넓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좁아지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폴리곤으로 위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물론 딜레이트를 하고 이렇게 보더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맥스가 버전업 되면서 폴리곤 기능이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폴리곤을 가지고요. 자, 이동 키를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조금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키로 이렇게 줄여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조금 올려주고 스케일을 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주고 스케일 키를 적용을 하고요. 자, 이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그래서 제품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계속 끈질기게 꼼꼼하게 이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는 조금 넓어지고, 자, 또 Shift 키 누르고 조금 올리고 이번에는 좀 많이 넓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키로 이렇게 이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형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제 모델링이 됐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있던 실린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데요. 저희가 폴리곤을 이용해서 면을 뽑아 올린 부분은 이렇게 이제 거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요. 자, 면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 가지고 전부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자, 여기 자, 폴리곤 스무싱 그룹에서요. 자, 오토 스무스를 체크를 하고 자, 요 앞에 아무 숫자나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그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졌죠. 형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연결하는 요 파이프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 파이프는 간단하게 실린더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죠.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요, 위로. 자, 여기 처음부터 잘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모디파이에서 조절을 해주면 되니까요. 자, 굵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된 것 같죠? 더 두꺼워야 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자, 모디파이에서 높이, 헤이트를 쭉 이렇게 올려주면은 높이가 생성이 되죠. 자, 갑자기 이제 핑크가 나오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색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실린더. 자, 헤이트 세그멘트가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눠져 있는데, 이 받침대는 뭐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그멘트 수를 이렇게 1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판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얘도 역시 실린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받침대를 00으로 안 만들었네요. 0과 XY를 0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가운데로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아래 받침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 그리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키보드에 G키를 누르면은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G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리드를 나왔다 집어넣었다 하시면은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이제 받침대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죠. 조금 지름이 작은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자, 위에도 쇠 구조물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받침대 장식을 지지하는 쇠 구조물인데요. 자, 얘는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몸체가
이제 얹혀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물체는 튜브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튜브는 실린더랑 유사한 형태인데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죠. 그래서 튜브를 가지고 자, 가운데다가 역시 탑뷰에서요. 이렇게 자, 이 튜브의 특성은 반지름이 두 개예요. 바깥 반지름과 안쪽 반지름을 이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두께로 하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높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두께가 있고 이 정도 높이가 있는 튜브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튜브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까지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요. 자, 딱 봐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름이 너무 작죠. 자,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 모디파이 여기 모디파이에서요. 자, 바깥 지름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 지름도 이렇게 늘려줘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두께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높이 세그멘트 역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없애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요 라인인데요. 자, 이 라인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화면을 크게 봐야 되니까요. 자, 역시 라인을 가지고 이제 러프하게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시 아까 작업했듯이 버텍스 속성을 가지고 이제 좀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런 이제 곡선입니다. 자, 버텍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속성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베지어로 놓습니다. 자, 베지어로 자, 한쪽만 움직일 때는 가운데 노란 부분을 선택하면은 양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 조금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베지어. 자, 여기도 베지어. 여기도 베지어. 그런 다음에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긴 좀 이렇게 줄여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가급적 비슷하게 곡면을 만듭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요렇게 이쪽으로 휘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휘는 반대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얘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베지어 코너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S자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가고요. 자, 그럼 비슷하게 됐죠. 위치도 얼추 맞는 것 같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아랫부분도 작업을 하면 되겠죠. 부분은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여기도 이 부분부터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베지어로 놓고요. 자, 이 부분도 베지어.
자, 이 부분은 베지어 코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핸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부분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베지어. 자, 아랫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예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베지어 해서 이렇게 핸들로. 자, 얼추 비슷한 형태가 됐죠. 자, 지금은 라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라인으로 만들어진 거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라인에서 이제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제 렌더링 옵션이 있습니다. 렌더링 옵션에서 이네이블인 렌더러와 이네이블인 뷰포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디얼 스타일이죠. 레디얼 스타일의 이제 티크니스 값이 1.0인데 이건 이제 이 두께를 말합니다. 티크니스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파이프 형태가 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파이프 형태기보다는 사각형 형태에 가깝죠. 자, 그래서 여기서 레디얼이 아닌 렉탱글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사각형이 됐는데요. 자,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고, 자, 이런 형태가 보이죠. 자, 그거는 이제 랭스와 이제 위스 수치가 달라서 그런데요. 자, 얘를 동일하게 맞춰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됐는데, 하고 났더니 여기 곡선이 조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이네이블인 렌더러와 이네이블인 뷰포트 명령을 준 상태에서도 다시 라인 버텍스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얇다고 생각되시면은 여기 있는 렉탱글 수치를 뭐 7이나 8 정도 올리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요 이제 위하고 아랫부분에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뾰족해지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버텍스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라인으로 선택된 지금 이 상태죠. 렌더링 옵션이 선택된 상태인데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텍스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뾰족해서 점점 두께가 생성되는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아랫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버텍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근데 드래그로 선택을 해야 뒷면에 있는 버텍스도 같이 선택이 되니까 그거는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뾰족한 형태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로테이션으로, 시프트 키를 누르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축이 안 맞으니까 하나하나 옮겨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축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 장식, 다리 장식 부분의 지금 중심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가운데 이 맥스 세상의 가운데 위치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특히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그 이제 실린더로 만든 받침대가 0영인 좌표가 X형, Y형인 부분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 좌표를 이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뷰로 돼 있죠, 지금. 자, 뷰가 아니라 자, 픽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픽해서 어디냐? 자, 여기 있는 이 실린더. 근데 아직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실린더를 픽을 한 다음에 자, 옆에 있는 자, 요 이제 축인데요. 자, use pivot point center라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센터로 잡을 건가 했을 때, 자, 이 부분이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실린더의 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제 탑뷰를 한번 볼까요? 아니면 퍼스펙티브 뷰를 봐도 되고요. 자, 보면은 축이 여기가 됐으니까 이제 회전시키면은 이 축을 중심으로 쭉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앵글 스냅을 켜시고요. 자, 360도가 한 바퀴인데 3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당 120도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앵글 스냅을 켜고 요 이제 수치를 잘 봅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쭉 돌리는데요. 자, 120도 됐죠. 하면은 이제 나와요. 그런데 오브젝트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제 인스턴스 카피를 합니다. 자, 인스턴스 선택을 하시고 몇 개를 카피해야 되냐면 2개를 카피해야 되죠. 자, 2개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왜 인스턴스 카피를 하게 되냐면은 혹시 우리가 이 형태를 이제 변형시켜야 될 때 인스턴스로 카피를 하게 되면은 자, 하나의 오브젝트를 내가 변형을 줬을 때 다른 오브젝트들도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명령으로 이런 것들 똑같은 것들을 작업해주면 이제 훨씬 이제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 됐어요. 나머지는 여기 이제 소켓하고 전구하고 갓을 만들면 되는데요. 자, 갓도 역시 이제 그 튜브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튜브로 이렇게 높이를 주고 위치는 X형, Y형에 놔야죠. 자, 놓고 자, 이렇게 가고 더 커야 되나요? 그러면은 자, 윗지름, 바깥지름, 안쪽 지름 높이는 조금 더 주고 자, 이렇게 튜브를 생성한 다음에 우리 많이 배웠죠. 테이퍼란 명령으로 간단하게 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그리고 튜브의 높이는 조금 이렇게 줄이고 이 정도 비례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를 잡아 봅니다. 색상을 잠깐 바꿀게요. 자,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보다 조금 더 위가 더 좁아야 되고 크기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로 이렇게 좀 테이퍼가 아니고 자, 튜브를 조금 이렇게 이제 키워줍니다. 이렇게 됐고 높이가 너무 높은가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로 좀 줄여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졌죠. 자, 튜브를 가지고 자, 여기다가 다시 또 이제 소켓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소켓을 위치로 이렇게 이제 올려줍니다.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좌표 값을 0하고
0으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전구는 스피어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스피어도 역시 전구 위치 갑니다. 너무 크죠? 그러면은 전구의 지름을 좀 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얘도 위치를 좌표값 XY 00으로 두시고요. 자, 전구를 요 밑에 또 이제 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들어 놓고요. 자, 아랫부분에 버텍스들을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구멍 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쭉 내리면은 이제 전구처럼 될 텐데요. 자, 얘도 아까 저희가 몸체할 때 했듯이 이렇게 이제 돌출시킨 부분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얘도 자, 폴리곤 선택하고 컨트롤 A 하고 아래에 있는 이제 스무싱 그룹에서요. 자, 오토 스무스를 선택을 하고 앞에 있는 숫자 하나 생성시켜도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탠드를 하나 모델링 했습니다. 자, 조금 어렵긴 했지만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참고 자료를 많이 모아놔라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